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뭘 먹어야 건강해질까? 병원 갈 때마다 이것저것 조심하라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웠죠. 어떤 전문가는 이게 좋다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저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7가지와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7가지. 딱 1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세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한국인의 기대 여명은 약 25년입니다. 앞으로 25년을 더 사신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건강수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건강수명은 73세입니다. 그 말은 평균적으로 마지막 12년은 병원 신세를 지며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12년을 줄여야 합니다. 아니, 없애야 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음식에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7가지.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이 여기 포함됩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 좋은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공육의 문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 나트륨 폭탄입니다. 햄 2장에만 5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죠. 둘째,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매일 50g씩만 먹어도 대장암 발병률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암세포를 잡아내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버텨냈던 것들이 이제는 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떡, 국수 같은 음식들이죠. 평생 먹었는데 이제 와서?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모두 제거됩니다. 남는 건 순수한 당 덩어리죠. 이걸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60대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혈당이 뇌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설탕 음료입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시판 과일 주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하잖아요? 아닙니다. 시판 주스 대부분은 설탕 폭탄입니다. 심지어 100% 과일 주스라고 해도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문제입니다.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을 만듭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범이죠. 그리고 내장 지방을 늘립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공장입니다. 이 염증이 관절을 파괴하고 혈관을 막습니다. 네 번째는 튀김류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감자튀김 모두 해당됩니다. 문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고온에서 기름을 가열하면 생성되고 특히 재사용된 기름에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60대는 이미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트랜스 지방까지 더해지면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됩니다. 60대는 지방분해 효소가 줄어든 상태라 기름진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뭅니다. 속쓰림, 소화 불량의 원인이죠. 다섯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국물, 찌개, 장아찌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3,500mg의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권장량의 거의 2배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3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고혈압입니다. 나트륨이 혈관의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높입니다. 둘째, 골다공증입니다.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뼈가 약해지는 거죠. 셋째, 위암입니다. 짠 음식이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염증이 생기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의 절반이 골다공증입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면 6개월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판 소스와 드레싱입니다. 케첩,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돈가스 소스 모두 해당됩니다. 샐러드는 건강식 아닌가요? 샐러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드레싱이 문제입니다. 시판 드레싱 2스푼에 설탕 1스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보존료, 증점제, 착색료, 인공향료가 가득합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60대는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배출되던 것들이 이제는 체내에 축적됩니다. 만성 피로 부종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알코올입니다. 하루 한 잔은 괜찮지 않나요? 최근 연구는 명확합니다.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없습니다. 알코올은 4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간 손상입니다. 60대는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 같은 양을 마셔도 손상이 더 큽니다. 둘째, 뇌세포 파괴입니다. 알코올은 신경독입니다. 매일 마시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근감소증입니다. 알코올이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60대는 이미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드는데 술까지 마시면 가속화됩니다. 넷째, 수면장애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든 게 아니라 기절한 겁니다. 깊은 수면이 방해되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가 대표적이죠. 왜 등푸른 생선일까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혈액 속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막습니다. 60대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이죠. 오메가3는 이런 질환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률이 30% 낮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거든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줄입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선을 자주 드시면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일주일에 최소 3번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구이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림도 좋지만 간을 약하게 하세요. 참 생선 먹기 힘드시다면 오메가3 영양제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0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채소입니다. 특히 십자화가 채소가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 케일이 여기 속합니다. 왜 십자화가일까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60대는 암 발병률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감시 체계가 약해지면서 암세포를 놓치기 쉽습니다. 채소는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필수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채소를 식사맨 앞에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채소 주먹 2개 분량 약 300g입니다. 매 끼니마다 반찬 2-3가지는 채소로 채우세요.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세요. 다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이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립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죠. 60대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이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지기 쉽고 낙상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 이상 필요합니다. 60kg이면 60g이죠.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요. 물론 고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콩이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있지만 콩에는 없습니다. 둘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줄어든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줍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장 건강에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격이 저렴합니다. 노후 자금을 아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두부 한 모면 단백질 약 20g입니다. 하루에 반 모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서 순두부찌개도 좋고 두부 샐러드, 두부구이, 두부김치 모두 훌륭합니다. 검은 콩으로 두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완벽하죠.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이 대표적입니다. 작지만 강합니다. 영양의 보물창고죠. 첫째,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둘째, 비타민 E가 많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죠.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셋째,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견과류를 드세요. 넷째,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견과류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0% 낮다고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 줌 약 30g입니다. 호두 5개, 아몬드 20개 정도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칼로리가 높으니 과하게 먹으면 살이 찝니다. 한 줌만 지키세요. 그리고 소금에 절인 견과류는 피하세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볶지 않은 생 견과류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가 여기 속합니다. 베리의 특별함은 안토시아닌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안토시아닌은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뇌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블루베리 한 컵을 6주간 먹은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60대는 황반 변성, 백내장 위험이 높아지는데 안토시아닌이 이를 예방합니다. 또한 요로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크랜베리가 좋습니다. 여성분들 반복되는 방광염으로 고생하신다면 크랜베리를 드세요. 베리류는 당도가 낮은 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신선한 게 가장 좋지만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같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아침 시리얼에 토핑으로 올리세요. 하루 한 컵 약 150g이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가 대표적입니다. 발효식품의 핵심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은 제2의 뇌입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립니다.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점막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변비를 해결합니다. 60대의 고민 중 하나죠. 유산균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또한 비타민 합성을 돕습니다. 유산균이 장에서 비타민 K와 B군을 만들어냅니다. 된장과 청국장은 특별합니다.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혈전을 녹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은 짭니다. 나트륨 섭취를 조심하셔야 하니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요거트를 드실 때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당 요거트는 설탕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김치 한두 쪽, 된장찌개 한 그릇, 무가당 요거트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물입니다. 물이 음식인가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60대는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변비도 생기고 신장 결석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루 8잔 약 2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 물이 실증나시면 보리차,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단 설탕은 넣지 마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오전 7시. 잡곡밥 반 공기, 현미보리, 콩섞음밥. 된장찌개, 두부, 호박, 버섯 넣고 국물 적게. 김치 한두 쪽. 계란찜 또는 두부구이. 나물 반찬 2가지, 시금치, 콩나물. 여기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시작하세요. 식사 순서는 나물 먼저, 그 다음 두부나 계란, 마지막에 밥입니다. 오전 간식 오전 10시.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섞어서. 블루베리 반컵. 점심 식사 난 12시. 현미밥 반 공기. 생선구이, 고등어 또는 삼치. 양배추 샐러드, 올리브유, 레몬즙 드레싱. 브로콜리 볶음. 김. 생선에서 단백질과 오메가3를 챙기고 채소로 식이섬유를 채웁니다. 오후 간식 오후 3시. 무가당 요거트 한 컵. 딸기 5개. 저녁 식사 오후 6시. 잡곡밥 반 공기 또는 통밀빵 1개. 두부 된장국. 닭가슴살 샐러드, 양상추, 토마토, 오이. 구운 채소, 파프리카, 가지, 애호박. 김치. 저녁은 아침, 점심보다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7시 이후에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밤에 먹으면 소화가 안되고 살이 찝니다. 자기 전 오후 9시. 따뜻한 물 한 잔 또는 카모마일차. 이 정도 식단이면 하루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칼로리는 약 1500에서 1800칼로리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장을 볼 때 이렇게 준비하세요. 꼭 사야 할 것들.
곡물 코너 현미보리 길이 검은콩 통밀빵. 생선 코너 고등어 삼치 연어 냉동도 괜찮음. 채소 코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케일 토마토 파프리카. 두부 코너 일반 두부 순두부. 견과류 코너 무염 호두 아몬드 땅콩. 과일 코너 블루베리 딸기 냉동도 가능 사과 귤. 유제품 코너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저지방 우유. 기타 된장 올리브유 들기름 계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들. 가공육 코너 햄 소시지 베이컨. 인스턴트 식품 컵라면 즉석밥. 과자 스낵류. 탄산음료 믹스커피. 흰빵 흰떡. 튀김 치킨 냉동식품 코너. 가당 요거트 가당 주스. 장바구니의 70%는 채소와 과일로 채우세요. 나머지 30%를 단백질과 곡물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코너는 아예 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면 손이 갑니다. 외식할 때 팁. 집에서는 할 수 있는데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한식당에서 팩반 정식을 주문하되 밥을 반으로 줄여달라고 하세요. 국물은 적게 담아달라고 하세요. 찌개 대신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를 선택하세요. 밑반찬 중 나물 위주로 드세요. 양식당에서 스테이크보다는 생선 요리를 선택하세요. 샐러드를 꼭 주문하고 드레싱은 따로 달라고 해서 조금만 뿌리세요. 빵은 통밀빵이 있으면 통밀빵으로 없으면 한 조각만 드세요. 감자튀김 대신 구운 채소를 요청하세요. 중식당에서 기름진 요리는 피하세요. 탕수육, 깐풍기 등 해물 요리나 두부 요리를 선택하세요. 짜장면보다는 짬뽕이 낫지만 국물은 적게 드세요. 볶음밥보다는 잡채밥이 낫습니다. 일식당에서 초밥은 괜찮지만 6개 정도만 드세요. 회덮밥은 좋은 선택입니다. 튀김은 피하고 구이를 선택하세요. 된장국을 주문하세요. 이렇게 먹으면 너무 싱거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처음 2주가 고비입니다. 그 후에는 입맛이 바뀝니다. 팁을 드리자면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파, 고추, 후추, 참깨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몬즙, 식초도 좋습니다. 신맛이 짠맛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허브도 활용하세요. 바질, 로즈마리, 타임은 요리에 풍미를 더합니다. 이미 병이 있는데 이제라도 바꾸면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식단을 바꾸면 3개월 안에 혈당 수치가 개선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저염식을 하면 2주 만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오메가3와 식이섬유를 늘리면 6개월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주면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영양제는 안 먹어도 되나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60대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부족하기 쉽습니다. 비타민 B12 나이가 들면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오메가3 생선을 자주 못 드시면 보충하세요. 칼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영양제는 보조 수단입니다. 음식이 우선입니다. 치아가 안 좋아서 질긴 걸 못 먹어요. 걱정 마세요. 부드럽게 조리하면 됩니다. 채소는 푹 익혀서 드세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영양가는 조금 떨어지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고기도 오래 삶거나 찜으로 만들면 부드러워집니다. 과일은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세요. 단 주스는 안 되고 통째로 갈아야 식이섬유가 살아있습니다. 두부, 계란찜, 생선살은 원래 부드러우니 걱정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데요. 건강한 식단이 꼭 비싼 건 아닙니다. 제철 채소를 사면 저렴합니다. 여름에 토마토 오이가 싸고 겨울에 배추 무가 쌉니다. 냉동 생선도 영양가는 비슷합니다. 신선한 생선보다 훨씬 저렴하죠. 두부는 가장 저렴한 단백질원입니다. 한 모에 1,5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는 대용량으로 사면 저렴합니다. 한 달치를 한 번에 사세요. 오히려 가공식품 외식이 더 비쌉니다. 집밥이 건강하면서도 경제적입니다. 혼자 사는데 요리하기 귀찮아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을 여러가지 만들어 놓으세요. 소분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1인분 밀키트도 많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만든 밀키트를 선택하세요. 또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7가지. 가공육, 정제 탄수화물, 설탕 음료, 튀김류, 과도한 염분, 시판 소스, 알코올,
먹어야 할 7가지. 등푸른 생선, 십자화가 채소, 콩과 두부, 견과류, 베리류 과일, 발효식품, 물, 식사의 황금 비율, 채소 50%, 단백질 25%, 곡물 25%.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그 시간을 함께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즐겁습니다. 식단과 운동 2가지만 잡으면 건강한 노후는 보장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선언해주시면 저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